사회복지사 1급 시험 마지막 응시 과목인 사회복지법제론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별 기출이니만큼 초반부에 해당되는 법의 체계화 적용, 그리고 자치법규와 기본적인 헌법상에서의 사회복지법원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때 52번 기출이었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그 재판을 하는 그 장소로서의 법원이 아니라 사법부의 법원이라기보다는 법의 원칙 또는 법의 존재 형식, 이걸 가리켜 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존재 형식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겠고요. 법은 성문법원, 그리고 불문법원, 이렇게 나뉘는데, 자,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성문법원 중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명령 안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자치법규 안에 조례와 규칙, 그리고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또한 불문법원도 있죠. 관습법이나 판례법, 조리 등도 모두 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답 5번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은 성문법원 중에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령. 니은의 조례 또한 성문법원 중에 자치법규 안에 조례가 있게 되고요. 디귿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성문법원에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리을의 규칙은 역시 성문법원 안에 자치법규의 규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은 모든 법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19회 때 54번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그렇죠. 헌법이 최상위 법규범입니다. 그 아래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에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맞습니다. 국회나 또는 행정부 모두 다 제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게 법률입니다. 국회의 의결. 자, 3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의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회장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것으로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시행령은 법규 명령이 있겠고요. 또 공무원들에게 공포되는 대통령 그 시행령은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법규명령, 행정명령, 자, 대상을 달리해서 모두 다 시행령에 포함이 되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안되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의 명령에는 시행령과 그렇죠. 시행규칙이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역시 19회 때 52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정답은 3번의 헌법과 명령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불문법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 세 가지가 불문법이고 그 나머지는 성문법원이라고 선자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헌법, 명령 이런 것들은 성문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8회 때 53번입니다. 자,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법률과 명령 합쳐서 법령인데 이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입니다. 국무총리는 총리령 발할 수 있죠. 국무총리가 총리령, 각부 행정부 장관은 부령 발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지 않고요. 2번 지자체
장은 부령 발할 수 있다. 부령은 행정부 장관들이 발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 중에 규칙을 발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정부는 법률안 제출할 수 없다 했는데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률안은 그렇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최종 공포 이전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4번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의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 아니고요.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5회 때 62번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역시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법원 될 수 있고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했죠. 법의 원천, 법원이 긴급명령도 될 수 있고요.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 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아닙니다. 법률과 조례는 상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등 자격이 맞지 않습니다. 4번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그렇죠. 법적 구속력이 없게 됩니다. 옳은 거 4번이고요. 5번에 관습법, 불문법 중에 관습법 나왔네요. 자, 이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정답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네, 15회 때 51번이었고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그렇죠.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되고요. 4번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여기까지 맞는데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아니죠. 근대 시민법의 원리가 순차적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법에서는 과실책임이 아니고 무과실책임 원칙, 그리고 계약 공정의 원칙, 소유권 상대의 원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단은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14회 때 53번이었습니다.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권은 그렇죠. 국회에 속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입법부라고 하죠. 국회를. 국회의원과 정부, 행정부, 정부는 법률안 둘 다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 의결을 통해서 공포가 됩니다. 자, 3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맞고요. 그래서 그 공포한 날로부터 4번에 20일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효력 발생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5번에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 제의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단독 수정 제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고요. 13회 때 61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아닙니다. 자, 2번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아니죠. 둘 다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이 아니라 사회보험법에 속합니다. 4번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구법이더라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4번이 맞습니다. 5번의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헌법 자체 안에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네, 다음은 자치법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 자치법규에 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때 57번이었고요.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바뀌었죠.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을 갖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의결, 지방이어도 지방의회의 의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인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 그보다 위에 시도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지자체의 사무이다. 맞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 많이 등장합니다. 주민이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 지자체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습니다. 네, 19회 때 53번 기출입니다.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맞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 제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합니다. 지자체는.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자, 자치법규 중에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맞고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그 윗선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회 때 54번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할 수 있다. 맞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맞고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 5번입니다. 네, 다음은 13회 때 60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했는데 지금 풀고 있는 주제가 지방자치에서 시행되는 자치법규인 거죠. 그 안에 물론 조례와 규칙이 있겠는데 모두 다 자치법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지방자치 그 해당 영역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당 지자체 영역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 가진다. 맞지 않습니다. 2번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처음부터 위법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3번 사회복지 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민이 권리가 있습니다. 없다 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4번에 사회복지 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었죠. 이 규칙은 사회복지 조례와 동등 효력 갖는다. 맞지 않습니다. 효력이 다릅니다. 5번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게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21회 때 52번입니다.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입니다. 헌법 제34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헌법 34조에는 국가는 기업과 니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여기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건데요. 자, 국가는 기본적으로 헌법 제34조 기본법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령이 아니고 법률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자 또는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역시 그 헌법 제34조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요. 제 18회 때 52번이었습니다. 헌법 제34조의 규정의 일부로서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 자,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였죠. 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였습니다. 자, 사회복지 법률에서 정답 4번입니다. 네, 15회 때 60번 기출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아닙니다. 헌법에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아닙니다. 헌법에는 환경권이 제35조에 있고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야 한다라고는 있지 않습니다. 디귿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다. 맞고요. 31조 교육권이고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고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근로권의 최저임금제라던가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디귿 리을 정답 3번입니다. 네, 17회 때 53번 기출이었는데요. 헌법 규정 중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출제되었었습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많이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였습니다. 첫 번째 가로는 법률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이제 지자체로 내려가면 법률과 명령을 합친 법령이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법률, 법령 정답은 3번입니다. (14회) 때 52번입니다.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두 가지였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맞고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할 의무를 진다. 맞고요. 장애인 및 질병, 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이 맞지 않고요. 5번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역시 헌법 제34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시작이 되고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라서 사회적 약자, 여성, 노인, 청소년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재해나
그 재해 예방이라던가 또는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는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한 신체 장애자도 보호이지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맞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법제론 그 초반부 법의 체계화 적용, 자치법규 그리고 헌법상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원 기출문제 마치고요. 이후에는 이 사회복지 법률도 지금까지 온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 법률의 역사라던가 그리고 복지의 권리성 등에 관한 기출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